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CIA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할 이우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CIA 저에게 이 강좌를 수강하실 정도가 됐으면은 이미 CIA가 뭐라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IA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떤 것이 우리가 CIA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IA는 국제공인 내부 감사사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이 CIA는 유일한 현재 감사 관련 국제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물론 내부 통제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간단한 자격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증들은 간단한 교육과정, 3일이나 4일 정도의 교육과정만 거치면은 바로 자격증을 주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자격증의 효력이나 효능은 과연 얼마가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윤리경영이라든지 공정경쟁, 또 투명, 또 청렴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달에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다.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부패 내지는 청렴을 강조해야 되는지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청렴도와 투명성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GDP가 3만 불의 선을 못 넘고 계속적으로 밑에서 2만 불 시대에서 몇 년째 지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떳떳하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 공정성, 윤리경영 이런 내용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힘들다라는 판단에서 정부에서도 또 각종 기업에서 윤리경영이나 투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거에 사실은 감사직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밀려가지고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인식해서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그런 요구, 또 투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디플레이션의 공포에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감사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싫어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다른 직종하고 달리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적은 나이보다는 오히려 많은 나이가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왜?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만 갖고 이루어지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 특히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 감사에 대한 외부 인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공무원 같은 경우 일반직 공무원, 일반 행정직, 그 다음에 세무직 이런 식으로 직능직으로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직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이 CIA 자격이 없다면은 아마 감사실의 근무라든지 내지는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상장기업의 감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CIA 자격이 없다면 감사에 선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CIA 수요나 CIA의 인원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웠었냐? 사실은 감사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엔 약 8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연 어려운 시험이냐? 사실 객관식 80점입니다. 객관식.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
80점만 맞으면은 이 CIA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왜 어떤 분은 3년이나 걸리고 어떤 분은 2년 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작년 2015년 6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 딱 2달 동안에 걸쳐서 독학으로 이 시험을 패스한 바 있습니다. 남들이 믿질 않더군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교재도 입수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데는 학원을 수강하면 교재 자체를 안 주고 교재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국 책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이다 보니까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재에 상당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 CIA와 관련된 교재를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예 파일로 모두 공개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이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강의 접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 이 CI를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평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몰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5개월, 6개월 정도의 강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동영상으로 100% 촬영을 해서 누구든지 집에서 짬나는 시간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못된 공부 방법이 있지 않았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경우 내지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장수의 지름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더라. 사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80점이라는 점수를 맞아야만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난번에 봤던 것을 리마인딩 하느냐, 복습하느냐, 또 얼마나 짧은 기간에 그걸 집약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는 외울 필요가 없죠. 이해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복습만 하신다면, 즉 머릿속에서 본 기억이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한번 그 전에 봤던 기간이 타임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봤던 내용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각 파트별로 파트 1 2달 정도요. 그 다음에 파트 2 2달. 파트 2는 사실 좀 짧기 때문에 한 달하고 반 정도, 7주 정도, 6 내지 7주 정도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파트 3는 회계학도 들어가고 IT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길게 잡아서 4달, 빠르면은 3달, 요 정도의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IA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기간을 길게 잡으신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더 늘어지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특히 학생 같으면 하루에 10시간씩 하시면 저처럼 2달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글레임에서 나온 가장 근본적인 책이죠. 기본적인 책이고요. 바이블입니다. 감사협회에서 미국 글레임 책을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 한글판으로 내놓고 있고요. 이게 주교재입니다. 이 주교재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그 미국식의 사고와 우리나라의 사고가 조금 다르고요. 또 논리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 관계로 조금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열들을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논리적 배열을 한번 다시
택해봤고요. 그 다음에 많은 번역 오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고, 또 미국 용어와 한국 용어, 또 미국의 경제적 상황과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제도적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수정해서 제가 좀 일일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원교재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 시험은 객관식으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문 내용 그대로 지문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을 제 서브노트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주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교재를 꾸며본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부 방법에서 잠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파트 1 같은 경우 각각에 최소한 60일 내에 끝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 책이 약 120쪽 정도 됩니다. 120쪽.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20페이지를 보는데 과연 몇 달씩, 몇 년씩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겠죠. 120쪽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주일 안에 볼 수도 있고요. 또 정독을 하더라도 2주일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강의를 쭉 집중적으로 일주일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요. 다만 복습은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그냥 쭉 수강을 하시고 그 대신 수강이 끝나자마자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부담 없이 읽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반드시 정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동영상을 들으시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한 번 정도 빠르게 대충 속독하시고요. 그 다음엔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또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 실패하시는 부분이, 자, 지금 파트 1 같은 경우는 약 7챕터로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에는 문제가 한 챕터당 100문제 내지 150문제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처음부터 1번부터 150번까지 쭉 풀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앞에 풀어봤던 문제들이 끝날 때쯤 되면 다 잊어버린 경향도 있고요. 또 이 문제 배열이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5문제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첫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만 5번째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느껴졌다는 얘기는 본인이 다 안다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1번부터 그 챕터의 문제를 다 푸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이 시험 합격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예를 들어 1번부터 한 챕터에 150문제까지 있었다. 그러면 약 3등분 되니 4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 풀 때는 1번, 예를 들어 3등분 한다면 4번, 7번, 10번 이런 식으로 쭉 푸시면은 1번부터 150번까지의 문제를 풀 때 하고 이렇게 풀 때는 약 시간이 3분의 1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시고 한 번 더 돌리시면은 3번을 처음부터 150번까지 한 번 보는 시간에 이렇게 보면 3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한 번 더 리마인딩을 시켜주고 또 훨씬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 용어, 제도, 절차 이런 데 반드시 친숙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 내지는 용어의 특징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 갖고 많이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셔야만 된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주 봐서 그것을 익숙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보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보통 7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 2번 내지 3번 정도 보시면은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공부 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거 하면서 왜 시험 응시는 사이트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서두에 시험을 얼마 만에 합격하자고 그랬죠? 60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좌가 60일에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서 시험을 보는 데까지 파트 1 같으면 60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물론 당연히 주말도 양보를 해야 되겠죠. 공부에. 60일 만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다. 왜냐? 자, 국내 시험은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시험 신청을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CIA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받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편한 시간에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감사협회다 회원 가입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왜 회원 가입하냐 하시는 분이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시험 응시료가 한 2, 30만 원 더 싸게 여러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단은 감사협회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 2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자, 요 회원 가입증이 나오면은 그때 시험 접수를 합니다. 시험 접수를 하면 이걸 어디다 하냐면은 국제감사인 협회에다가 시험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 접수를 해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에 접수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응시 번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으로 시험 접수를 하면은 약 3주 내지 4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안 해놓으시면 아무리 60일 내에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시험이 이제 3, 4주 걸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회원을 가입하고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4주 내지 8주, 한 달 내지 2달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대체적으로 그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처음에 시험 보실 때는 그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드시고 집에 가셔서 바로 이렇게 이 절차를 안 밟으시면은 여러분들이 2달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2달 안에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내일 바로 회원을 가입하시고 이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절차를 밟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자, 시험은 어디서 보냐? 시험은 서울과 부산에 있는 피어슨 뷰라는 곳에서 봅니다. 피어슨 뷰. 자, 이 피어슨 뷰는 단순히 CIA 시험만 대행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각종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전산으로 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토요일날은 보려면 적어도 2달 내지 3달 후에 날짜가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2달 내지 3달 후에 또 그 시험 장소가 잡힌다. 그럼 최소한 이렇게 보면은 4달 내지 5달 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권하냐면 주말은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평일날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평일날은 재수가 좋으면 3일 전, 4일 전에도 충분히 그 날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은 2달 내지 3달 걸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말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바로 이 절차를 밟으시고 무조건 날짜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공부를 해놔도 이미 시험 날짜가 길으면 다 잊어먹고요. 사람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서울이나 부산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반차 정도 내시면 됩니다. 반차. 그래서 되도록 아침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편하게 시험을 보시면 충분히 2달 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2달 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검색을 하시면 피어슨 뷰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1, 2,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기업의 목적.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겠죠. 자, 내지는 또 그럼 비영리 법인은 목적이 뭘까요? 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영리기업이나 비영리기업이나 국가나 어디든지 그것을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을 예를 들면은, 자, 벤더, 외부 공급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서, 자, 거기다가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원재료와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내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목적,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업의 활동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생산 관리도 필요하고요. 인사 관리도 알아야 되겠고요. 조직 행동론, 마케팅, 재무 관리, 소비자 관계, 오퍼레이션 리서치, 이런 여러 가지 경영학적 요소가 이 기업의 구조에 녹아들어져 가서 그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시스템적으로 일을 해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 원재료가 들어와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거다. 제조업이라는 것. 자,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별로 나누죠. 생산부도 있고요. 마케팅부도 있고요. 인사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부도 있고, 리스크 관리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이제 회사의 목적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계층이 있죠. 이런 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업 스텝이 있고, 그 위에 부서장들이 있고, 그 부서장들을 여러 개 관할하는 최고 경영진이 있습니다. 그 최고 경영진 위에는 이사회, 주식회사를 가정할 경우 이사회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보통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체계다. 회사의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체계.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라고 그러고요. 그 거버넌스 내에 이런 각종 부서들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회사가 목적 달성할 때 이 목적을 잘 달성하게끔 내부적으로 컨트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각자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각자 부서에서 컨트롤 기능을 하고요.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퍼스트 라인 디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결국 그 기업의 활동들은 그 최종 종착지가 뭐냐?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는 것들은 다 돈하고 결부가 됩니다. 원재료 구입하면 돈 들어가죠. 인력 쓰면 돈 들어가고요. 또 팔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과정들이 결국은 다 어디에 쌓이게 되느냐 하면은 회계 쪽에 쌓이게 되겠죠. 회계 쪽에. 자, 그러다 보면 회계 쪽에서는 가만 앉아있어도 이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됩니다. 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일을 한 다음 그 결과는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계 장부에 다 기재가 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이 일들을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느냐. 우리가 투자를 한다. 내지는 생산을 한다.
이 상품을 생산했을 때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고객들이 등을 돌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일을 할 때 각종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출시할 때 경제 상황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요새는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유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위험 관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도 문제라서 여기다가 이제 준법 감시부. 지금 상장 회사들은 준법 지원 인재가 도입됐고요. 금융기관에는 준법 감신이란 제도가 도입이 됐죠.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 이게 보통 우리가 세컨 라인이다. 세컨 라인 디펜스다. 자, 1차적으로 각자 알아서 열심히 통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2차 라인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자, 2차 라인도 못 믿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보느냐? 바로 이쪽 감독이 이제 감사위원회고요. 이게 감사실입니다. 조금 있다가 파트 1 시작할 때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1차 관리하고 2차 컨트롤 하고 난 다음에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서드 디펜스 라인에서 3차 감사실에서, 감사 쪽에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훑어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IA라는 자격은 이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CIA 공부하시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게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컨트롤, 통제. GRMC에서 거버넌스, 위험 관리, 통제. 요게 사실은 그 감사의 기능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GRMC다 해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컨트롤. 요걸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알아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되니까 요건 이제 보통 파트 3에서 강의를 합니다. 파트 3에서 경영학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RM, 요거는 파트 3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파트 1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상대방이 믿질 않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사인이 최소한 지켜야 할 뭐 덕목이라든지 또 뭐 윤리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파트 1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려면은 모든 것을 다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사할 거냐. 또 예를 들어 10만 건의 거래가 있다. 이 10만 건을 다 뒤지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10만 건 중에 예를 들어 뭐 100건만 추려서 우리가 살펴보겠다 하면은 그게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느냐? 샘플링이란 통계학적 개념이 또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학적 개념, 그런 것들은 보통 1차에서, 파트 1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를 하는 절차, 기본적인 절차에 관해서 다루는 것은 파트 2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IA 시험이 파트 1, 2, 3로 나눠서 상당히 힘든 이유가 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적어도 감사인이라면 다 알아야만 감사가 가능하다. 라는 차원에서 CIA 시험이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요구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간에, 주말밖에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겠죠. 왜? 주말에 시험 응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밟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